안녕하세요. 모델로 피부과 서구일입니다. 오늘은 필러 시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염증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러 시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염증 반응은 크게 급성기에 생길 수 있는 염증 반응과 몇 달 있다가 생기는 지연형 염증 반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급성기, 시술하고 나서 대개 한 일주일 안에 생기는 염증 반응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세균 감염에 의한 염증 반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술할 때 아무리 소독을 하고 멸균으로 해서 시술은 하지만 우리 피부 위에 살고 있는 많은 그 세균들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시술 과정 중에 세균이 같이 필러에 좀 묻어 들어가는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시술 후에 한 2, 3일 후부터 혹은 바로 다음 날부터 빨갛게 되고 붓고 딱딱해지고 만지면 뜨끈뜨끈 열감이 나면서 통증이 있는 그런 염증 반응이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항생제를 먹어서 좀 치료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바로 녹여버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필러에 세균이 같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이 항생제를 먹어서 일시적으로 좋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항생제를 피해서 그 세균이 필러 속으로 숨어버리면 항생제나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걸 아무리 공격을 해도 필러 안으로 일종의 그 이물질 안으로 숨어버린 세균을 다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아깝지만 히알루론산 필러를 빨리 녹이고 항생제를 먹어서 일단은 그 감염에 의한 염증을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생제를 먹어서 좋아졌다가도 또 한 일주일이나 한 달, 두 달 있다가 다시 염증 반응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부 표면에 있는 상재균 중에는 그렇게 독성이 강하지 않은 균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사실 평소에는 이 필러 속에 숨어 있다가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다가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 감기가 걸린다든지 몸이 아주 피곤한 상태가 된다든지 그런 면역 상태가 떨어졌을 때 얘들이 갑자기 이게 폭발하면서 튀어나오면서 그런 염증 반응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보형물이 들어가는 시술, 예를 들면 코 수술이 대표적인데요. 코 수술이 한번 염증 반응이 생기면 사실은 그것은 대개는 빼지 않으면 치료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좋아지긴 하지만 그게 또 숨어 있다가 뭔가 이물질이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녹일 수 있는 히알루론산 필러라면 이런 급성 염증 반응은 녹이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형 알러지 반응에 의한 염증 반응은 시술 후 적어도 한 달 내지 제가 경험한 바로는 1년 6개월 있다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히알루론산 필러를 오래 가게 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물질, 대표적으로 BDDE라는 그런 교차 결합제가 있는데요. 히알루론산 필러를 오래 가게 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런 어떤 첨가물이나 아니면 이 히알루론산이 스트랩토코커스라는 그런 박테리아 미생물에서 나온 히알루론산인데 그 정제하는 과정에서 미생물의 DNA나 단백질 같은 것이 아무리 정제를 해도 극미량이지만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첨가물이나 그런 박테리아의 불순물이 히알루론산 필러에 있다가 그것이 서서히 방출이 되면서 우리 몸에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5, 6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저는 그것이 감염에 의한 염증 반응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쓰고 봤는데 한 10년 전부터는 이것이 감염이 아니고 알러지 반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제가 항생제를 전혀 쓰지 않고 스테로이드라는 항염제만 주사제나 먹는 약으로 처방을 해서 드리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컨트롤이 되거든요. 좋아집니다. 이게 만약에 감염에 의한 염증이라면 항생제 없이 그렇게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지연형 알러지 반응에 의한 염증 반응은 일종의 그 알러지 반응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 한 3명에 1명 정도를 제외하고 한 60% 이상에서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이렇게 붓고 뜨끈뜨끈 열이 나고
만지면 아프고 딱딱해지고 그런 현상, 그러니까 급성기 염증 반응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단순히 그냥 살짝 붓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만지면 굉장히 딱딱하고 누르면 아프고 빨갛게 부어오르는, 그러니까 급성기 세균 감염에 의한 염증 반응과 거의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 게 이제 지연형 면역 반응에 의한 염증 반응인데요. 이런 경우에 그냥 스테로이드 주사 맞고 약을 한 3일 정도 복용을 하게 되면 뭐 특별한 일 없이 녹이지 않고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10명에 한 6, 7명은 한 번으로 다시 재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명에 한 3명 정도는 일단 좋아졌다가 한 일주일, 2주일 후에 다시 염증 반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에는 보통 한 3번 정도 발생을 하면 녹이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히알루론산 필러는 그 사람하고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은 한 3번째 발생하면 녹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제품을 한번 써보는 거죠. 사실 이제 제품별로 이런 어떤 불순물이나 첨가물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품별로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에서 오시는 분이나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제품이 따로 있고, 그렇지 않은 다른 제품들은 대개 발생률은 100명에 1명도 안 됩니다. 한 0.2%, 0.3%, 한 300~400명에 1명 정도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방에 계시거나 외국에 계신 분들 같으면 사실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참 당혹스럽고 제가 해결을 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최대한 적게 생기는 제품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제품에도 알러지 반응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제품에 제가 안전하다, 제일 알러지 반응이 적다고 생각하는 제품에만 알러지 반응이 있고, 다른 제품을 썼을 때는 또 괜찮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알러지 반응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3번 이상 반복이 되면 녹이는 수밖에 없고, 한번 다른 제품으로 트라이를 해보는 거죠. 그런데 제품을 바꿨는데도 또 만약에 지연형 알러지 반응이 생긴다면 그 경우에는 그분은 히알루론산 필러를 쓰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제가 한 분 정도 그런 분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음에 스컬트라나 이런 레니스나 같은 그런 콜라겐 형성 유도체, 그런 것을 써보기로 얘기를 했고요. 히알루론산 필러가 그런 지연형 알러지 반응, 시술하고 나서 한 달에서 뭐 한 1년 6개월 후에 그런 염증 반응이 생길 수 있다. 굉장히 드물지만 한 뭐 300명에 1명, 500명에 1명 생길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일이 생겨도 대개 한 60, 70%에서는 일회성으로 끝나고, 그게 만약에 반복되는 경우에는 녹이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게 녹일 수 없는 필러라면 우리 참 고민이 되겠지만, 녹일 수 있는 히알루론산 필러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일이 생겨도 녹일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저는 히알루론산 필러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뭐 의료라는 것이 부작용이라는 건 항상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부작용이 생겼을 때 어떻게 적절하게 잘 대처할 수 있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히알루론산 필러가 다른 어떤 필러보다도 안전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필러 시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염증 반응에 대해서 급성 세균 감염성 염증 반응과 지연형 알러지 반응에 의한 염증 반응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도 강조했듯이 이런 설령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이런 염증 반응이 생기더라도 녹일 수 있는 히알루론산 필러라면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